그러면은 저는 봉현이 형님께 좀 네네. 궁금한 게 혹시 평소에 네네. 거의 뭐 이렇게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 보시지 네네. 않으시나요? 저는 거의 매일 보고 있어요. 아, 매일 보시세요? 혹시 그 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제가 여기 기사를 몇 개 캡처를 했는데 아, 네. 국내 소식으로 몇 개 한정해서 좀 소식을 음.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정부의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이제 해시드라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음. VC 업체에 A 계열사의 대표로 이제 그 시장에 어. 합류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아, 사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요? 네. 이게 좀 상징하는 바가 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체가 없는 게 과연 진짜 자산이 맞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 소개해 드리고 싶고 음. 이분이 이 개인 한 분이 사실은 이런 암호화폐 업계로 적을 옮겼다고 해서 이게 대형 호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아주 작은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 봤고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한 이틀 전 어제 기사인데 어. 부산시에 네, 요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네, 이 바이낸스라고 전 세계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성이라든지 자금 규모라든지 전 세계 1등으로 평가받는 기업이거든요, 바이낸스가.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CEO가 자오창펑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부산시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부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제 어떤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이제 소식이에요. 이것도 사실 업무 협약이라는 게 MOU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사실 어떤 우리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호한 성격의 이런 약속 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부산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정도의 이제 지금 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고 어. 이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어떤 소식이 100%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호재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조가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짜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기 요 기사 두 개로 봤을 때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 도시 한각 가운데서 네. 공공기관이랑 이렇게 협약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서 일하셨던 공직에 네. 계셨던 분이 네네. 이렇게 또 가상자산 시장에 합류하고, 네네. 굉장히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할 그런 기사 같은데요. 호기심이 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음.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장에 새로운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재밌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최근 기준으로는 요 정도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요, 봉현이 네, 형님, 이게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네, 투자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렇게 공공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가격을 봤을 때 변동성을 봤을 때는 이게 선뜻 나가기 힘들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암호화폐라는 자산의 변동성이 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대략 5개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금이나 원자재, 석유 같은 원자재 상품, 네 번째 암호화폐, 다섯 번째 예적금 채권인데요. 사실 지금 부동산을 신석기 시대까지 따지고 올라가 보면 4천 년 이상 된 자산군이잖아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처음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돼 가지고 자산으로서 투자되고 이런 거 따져보면 한 3, 4천 년 이상 된 자산이거든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동인도 회사까지로 따져보면 한 500년 이상 된 자산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백서가 2008년에 처음 배포가 됐고 2009년에 채굴이 됐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피자 거래가 돼서 이거는 길어봤자 자산이 한 10년, 12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이루는 세 개의 주체가 국가, 기업, 가계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주체 모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수나 우량한 거 최고 좋은 입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이 변동성이라는 게 최대 30에서 50% 정도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은 자산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를 거의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이 변동성이 큰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자산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쌓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에서도 자금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정부랑 기업이 이미 투자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이미 높고 안정화된 자산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는 아직 두 개의 주체, 기업과 국가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 신생 자산에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물론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상방도 높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네네. 역사가 짧고 초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미 사실 오를 대로 올라버린 서울 아파트를 지금 산다고 해서 10년 안에 10배, 20배가 갈까요? 저는 그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런 전통적으로 우량한 자산들을 2022년도에 사는 행위는 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정도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생 자산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될 거고, 만약에 이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큰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라고 해가지고, 선물 ETF는 이미 출시가 됐고 현물 ETF를 아직 준비 중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상장이 안 됐거든요. 미국 외에 캐나다나 유럽, 호주, 그다음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현물 ETF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한 6개 국가 정도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그렇구나. 이제 자본시장이 가장 큰 미국에서만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도 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기관이랑 기업의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에 상장됐을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른 역사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현물 ETF 같은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 기관이나 국가의 이제 투자가 조금 더 용이해질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가 정비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인 지금, 변동성이 큰 시점, 특히나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빠지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닥에 달했을 때가 저는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봉윤이 형님, 암호화폐 쪽에 아무래도 또 생소한 분들도 많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 조언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공부했을 때 시작했던 방법대로 암호화폐 쪽도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사이트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coinmarketcap.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암호화폐의 그 시가총액을 순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도 제가 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책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부터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성장 산업인지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기술적 혜자가 있는지 상업적 혜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 환산했을 때 대략 이 정도면 한 450조? 한 440조짜리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2등 하는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인데 이게 대략 200조 정도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코인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일단 이 순서대로 저는 좀 공부를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어쨌든 이 특정 자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방송 좀 해주세요, 봉윤이 형님. 지금 이렇게 줌으로 네. 접속해서 얘기하는 거면 저 매주 아침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자산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암호화폐만 100% 투자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그 투자 판단을 내릴 때 한 가지만 고민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그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자산이 사실 그 자산의 투자 상승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를 늘리고 구매력을 늘리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한번 여기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나 부동산 그 지역이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자산인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정 자산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쉬운데, 그런 대중이나 언론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와중에도 실제로 그 자산의 가치가 정말 분명한지를 공부해 보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도 결국엔 현금에 장기 투자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시장에 몰렸을 때, 가격이 비쌀 때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모두가 시장을 떠나고 좀 차분해졌을 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윤이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불러주시면 네, 자주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슬라이드, 봉윤이 형님 책 나온 거.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봉윤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